송호환 CEO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DNA부터 남다른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이야기. 존재만으로 전설이 돼버린 그들의 남다른 촉을 알아보는 시간. 이기는 전략 촉. 그 소문 들으셨어요, 신혜미 씨? 무슨 소문이요? 아니, 저희 방송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CEO분들의 출연 문의가 아주 그냥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 기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녹아있는 CEO의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자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CEO라도 나오고 싶겠어요? 창업하시겠어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촉이 아직 부족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실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뭐야? 당신 누구야? 김혜선인데 이걸 가져가면 어떡해요? 지금껏 이런 보안 솔루션은 없었다. 단 한 장의 종이도 새어나갈 수 없는 문서 보안 솔루션 다큐블록을 탄생시킨 기업. 전체적으로 괴짜들이 많습니다. 공격적이고 끝까지 파고드는. 치열한 IT 솔루션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니셀. 고객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노력파 CEO 이명신. 남들과는 다르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시대를 읽어내는 탁월한 촉. 천재와 괴짜를 오가는 이명신 대표의 파란만장 성공기가 공개된다. 천재와 괴짜를 넘나든다. 소개 영상만 봐도 호기심이 마구마구 샘솟죠. 자, 애니셀의 이명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린팅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애니셀 대표 이명신입니다. 뭔가 애니메이션 쪽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르네요. 예. 저는 애니셀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그쵸?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뭐든지 판다도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IT와 관련된 컴퓨터 프린터, 그다음에 보안용 복합기, 그다음에 문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문서 보안 솔루션이 요즘 갈수록 핫해지더라고요. 그 다큐블럭이라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예, 다큐블럭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안 용지와 보안 프린터, 그리고 보안 게이트로 이루어진 솔루션이고요. 보안 용지에 특수 물질이 내장되어 있는 금속 물질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경보를 울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왜 옷가게에서 그 센서라 그러나요? 거기에 좀 가깝게 가면 경보 울리잖아요. 계산 안 하고? 네, 계산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 유출이 많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IT 기술은 전 세계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문서 보안,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출력물에 대한 보안은 솔루션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다큐블럭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명신 대표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큐블록 같은 제품을 개발하게 되셨는지 네.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력서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일 위칸부터 눈에 확 띈 게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등 다수의 아르바이트.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갖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도대체 뭘 갖고 싶으셨길래? 당시에는 좀 생소한 예. 컴퓨터라는 걸 갖고 싶었습니다. 80년대 초반이면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좀 생소한 그 당시 컴퓨터는 몸체 한 이만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컸을까요? 한 요 정도까지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맞습니다. 컸죠?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MSX라는 초창기 컴퓨터 모델이 있었고요. 정말 프로그램을 한 10여 분간 로딩을 하고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그 게임이 구현되는 것을 보고 이 컴퓨터는 정말 신세계구나. 어떻게든지 그 제품을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가격이 한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3, 400이요? 네. 그럼 지금 가격이면 천이 넘는 거예요. 네. 그때 3, 400이면 요즘 기준으로 네. 따지면 초등학생이 나 경차 하나 살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정말 남다른 분이었네요.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 되는 컴퓨터를 그래서 네. 사시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가 더 대단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명령어도 입력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맞습니다. 전원을 켜면 까만 화면에 하얀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전 찾아가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를 했고 기초를 그때 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될 것이다. 이런 촉이 오시던가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또 수치가 나오는 거, 계산이 되는 거 네. 이런 거는 향후에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어릴 때 좀 갖게 됐습니다. 촉이 딱 오셨군요. 네. 자, 그래서인지 21살 때 세운상가 컴퓨터 전문 업체에 취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세운상가를 사실 처음 듣거든요. 이건 어떤 곳이죠? 당시에 세운상가는 전기, 전자, 그다음에 기계까지 모두 망라해서 다 모였던 곳입니다. 세운상가에서는 인공위성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기술과 또 사람과 제품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요. 아영 씨는 정말 세운상가 못 가봤어요?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세운상가의 그 온갖 성인물, 네, 성인물. 네,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청소년들의 왕성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비밀 공간 그런 거였는데 같은 곳이라도 예. 관점에 따라서 예. 네, 어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거죠. 다르죠? 어디서 일하셨어요? 세운상가 정확히 어디서 일하셨나요? 네, 제가 컴퓨터를 구매했던 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새로 나오는 제품을 제가 돈 안 들이고 네. 계속 경험해 볼 수 있고 요즘 말하는 스카이대들이 제 주 고객이었고요. 네, 그 당시 그 교수님들과 이런저런 일을 서로 고민하면서 나눌 때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또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도 받으셨겠죠? 네, 인정받았습니다. 네,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거의 50% 이상 올려주시고 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물셋에 이 분야가 바뀝니다. 아니 무슨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그 매출과 이익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다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다른 일을 시작하신 게 그러니까요. 아닌지. 네. 제가 원래 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그다음에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7에 소규모 덤프트럭 회사를 직접 운영하셨네요. 당시에 트럭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산으로 둘로 그 흙을 버리러 다닐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재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윤이 나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 당시에 월 매출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월 한 900만 원 정도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지금도 월 900이면 네. 대단한데. 이야. 빨간불을 켜셨어요?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막 몸이 긴장이 되고 예.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천재지변과 같은 IMF가 시작이 되게 됐고요. 기름값이 한 3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일을 안 해도 손해, 해도 손해.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차를 세워놓으면 10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고 예. 나가서 일을 하면 20만 원을 손해보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도난 어음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34평짜리 빌라를 한 5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수지로 뛰어들어서 마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0점 몇 초 사이에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가 이렇게 끝내면 이 마무리는 어머니가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처럼 기적처럼 저수지 끝에서 딱 멈추게 되었고 예. 다행이다. 못할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달려가셨겠죠? 어머니보다 채권자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용서를 구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네. 됐네. 그 정도 정신이라면 내가 요즘 다 있고 다시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라라는 그 돈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빚은 갚으셨죠? 당연하죠. 정말 힘들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6년 정도 만에 그 빚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야, 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력서를 다시 보면은요. 컴퓨터 전문 업체에 취업을 하셨어요. 네.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한 7년 정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7년 사이에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저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뭐 그거 할 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확 밀치면서 앉아갖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서점에 가서 네. 가장 유행하는 최신의 책 4권을 사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 정말 컴퓨터 앞에서 깨고 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예. 사장님께서 예. 이 대리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무시하던 분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 오히려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상황이 됐죠. 드디어 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때 사업을 결심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당시에는 인터넷 PC라든가 우체국 PC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사업 해도 되겠구나 하고 촉이 오신 건데. 그렇다면 애니셀의 기술력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같은 업계에서 저희가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왜 그럴까요? 노란불을 안 눌러도 되지 않았을까 왜 싶은데요. 노란불이지? 기술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출이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타개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쓴 책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예.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매출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1%가 아니고 매출액의 네. 1%. 자, 그렇다면 1억 매출이 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매출의 1%면 이게 네.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직원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좋았겠죠? 반응은 폭발적이었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있지를 않고 직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영업을 했고 3년 동안 예. 연 25%씩 계속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와, 이렇게 그냥 쭉 상승곡선. 그냥 저도 가서 일하고 싶네요. 어필을 좀 하셔야죠. 그러면 애니셀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오, 지어볼게요. 운 애니셀. 띄워드리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에, 애쓰고 있습니다. 니, 니킥을 맞아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오, 셀, 셀 수 없이 올 겁니다. 팔아주실 때까지. 오. 야, 마음에 어떻습니까? 드세요? 그걸로는 안 되시고요. 그걸로는 안 되시고요. 저렇게 갑자기 바꾸시나? 저는 아까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길래 합격 그러실 줄 알았는데. 냉철하세요. 그러네요. 네. 예. 자, 드디어 2017년 작년이네요. 네. 문서 보안 솔루션 다큐블럭을 개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안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기존의 보안 솔루션도 이미 있지 않았나요? 네, 기존의 보안 용지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열을 받으면 휘발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업에 걸림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요? 프린터가 700만 원이었고요. 우와. 프린터에. 게이트는요? 게이트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용지 값도 비쌌겠죠? 용지는 10배가 비쌌습니다. 일반 용지. 이야. 근데 그렇게 개발돼 있는 제품을 중소기업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받고 네.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국내 대기업에서 네.
연구원으로 계시던 분들을 저희가 스카웃을 했고 저희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완성품을 가져왔는데도 대표님께서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셨다고. 예. 사실은 15번이나 제가 퇴짜를 났습니다. 15번이었어요, 엄밀히 네. 말하면.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의 3분의 1로 크기를 줄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예. 반문을 받았지만 예.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사이즈도 작고 성능도 뛰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사이즈를 좀 줄여라. 그럼 얼마 만에 개발에 성공하신 거죠? 2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15번의 퇴짜 끝에 탄생한 다큐 블럭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초록불. 네. 기존의 제품과는 어떤 점이 다르죠? 보안 용지는 네. 접합 방식이 아닌 순수 펄프와 물만 가지고 종이 제조 단계에서부터 같이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용지 두께도 일반 복사 용지와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프린터에서 인쇄할 때 용지 걸림이 없고요. 프린터는 제조사와 상관없이 보안 용지가 들어오면 출력을 하고 보안 용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백지로 내뱉게 만드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와. 보안 게이트는 가방 속에 숨겨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발판 감지기까지도 같이 개발을 해서 예. 서 있는 게이트 감지기까지 포함해서 만든 게이트가 예. 저희들이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까지 다 이렇게 네, 체크 통보안.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아졌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 정도면 좀 올려받아도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뛰어난 제품을 원하는 게 고객입니다. 게이트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의 3분의 1 가격에 저희가 오. 책정을 했고요. 프린터는 절반, 2분의 1의 가격에 셋업을 했습니다. 네. 용지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서 40%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여러 기업들이 다 러브콜을 보내고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큐 블럭 해야 돼. 우리도 다큐 블럭 해야 돼. 사실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들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 완료한 게 네. 작년 12월 말인데 홍콩에 있는 전시회에 정말 획기적인 반응을 얻었었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예. 보안 전시회에 정말 이 솔루션이 구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와. 여기서 뭐 초록불 킬만 합니다. 아,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애니셀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니셀은 제 개인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수십 명의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보람으로 정말 금전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왠지 그 꿈이 빨리 좀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촉이 오지 않습니까? 왔습니다. 그죠? 이미 왔습니다. 그죠? 네. 예. 이명신 대표님의 성공 DNA를 채취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주고도 못 들을 성공한 CEO분들의 살아있는 촉을 만나봤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공법을 선택해서 네. 신뢰를 쌓아야겠구나. 아하. 또 이런 교훈을 또 제가 오늘 얻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도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기는 전략 촉을 알 때까지 전공법으로 직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